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수업의 20조 이채은입니다. 오늘 저희 팀이 분석한 주제는 생성형 AI와 방송 3사 뉴스 데이터 제작 저작권 분쟁입니다. 지금 AI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남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6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배경과 사례 선정 이유를 시작으로 두 건의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핵심 쟁점과 조직 경영 차원의 시사점, 그리고 생태계 전반까지 다루겠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방식이 기존의 지적재산권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에는 두 가지 가치의 대립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기술 혁신과 공정 이용을 내세우는 빅테크 기업이, 반대편에는 콘텐츠 창작자인 언론사가 자신들의 권리가 무단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복잡한 것은 이 갈등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넘어 저작권법 해석, 과거 약관의 효력 범위, 공정 이용 성립 여부 등 선례가 없는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저희 팀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첫째, 국내 소송 사례를 통해 법적 쟁점의 핵심을 분석합니다. 둘째, 기술 혁신과 저작물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향후 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력을 예측합니다. 셋째, AI 기업, 미디어 기업, 그리고 사내 AI를 도입하려는 일반 기업 모두를 위한 구체적인 경영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번 사례를 선정한 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상징성입니다. 이 소송은 국내 최초의 AI 미디어 간 법적 이정표로 향후 AI 학습 데이터 수준의 기준을 제시할 사법적 가이드라인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둘째, 국내적 특수성입니다. 과거 뉴스 제휴 여건 속 연구 목적의 범위를 둘러싼 공방은 홍보 시점과 법정에서의 태도가 달라지는 플랫폼 기업의 이중성을 잘 드러냅니다. 셋째, 거시적 파급력입니다. 이 사건은 데이터 주권 수호의 문제이자 AI 서비스의 요약 답변이 언론사 트래픽을 원천 차단하는 시장 잠식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넷째, 연결성입니다. AI 기업, 미디어 기업, 일반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석 가치가 높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된 방송 3사 대네이버 소송입니다. KBS, MBC, SBS와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송사 뉴스 데이터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3사는 먼저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취득 경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네이버는 이를 기업의 기술 노하우라는 이유로 거절했고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측의 논거는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충돌합니다. 네이버 측은 2020년 체결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제8조 3항을 근거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이용이 허용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사 보도 뉴스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반면 방송 3사는 그 약관은 어디까지나 포털 서비스 개선 목적이었을 뿐 상용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동의가 아니었다고 반박합니다. 특히 하이퍼클로버 X에 직접 기사 학습 여부를 물었을 때 맞다고 답변한 것도 근거로 제시합니다. 2026년 4월 현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뉴스가 저작권법상 창작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가로 좁혀졌습니다. 네이버는 대부분의 기사가 통신사 보도를 단순히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방송 3사는 기자의 오랜 훈련과 취재 노하우가 담긴 창작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합니다. 주목할 점은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 출시 당시에는 뉴스 기사를 고품질 데이터라고 홍보하다가 분쟁이 지속되자 오히려 기사의 가치를 폄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6년 2월에 제기된 방송 3사 대 오픈 AI 소송입니다. 방송 3사는 오픈 AI가 LLM 개발 과정에서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하였고, 검색 답변에 기사를 요약 및 인용함으로써 트래픽을 가로채 부정 경쟁 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오픈 AI가 전 세계 언론사와는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한국 방송사와의 협상은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대한민국 데이터 주권 침해 문제로 프레이밍합니다. 반면 오픈 AI 측은 아직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뉴욕타임스와의 유사소송 논리를 기준으로 볼 때 공개 인터넷 자료의 AI 학습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AI 학습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활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둘째, AI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셋째, 생성형 AI가 실제로 언론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가? AI의 요약 답변이 언론사의 광고, 구독 수익에 실질적 피해를 주는가의 문제입니다. 네이버 소송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더 부각됩니다. 하나는 입증의 비대칭성, 즉 블랙박스 문제입니다. 네이버가 어떤 기사를 얼마나 학습에 사용했는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가 구체적인 침해 경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의 핵심 자산을 전용했다는 점입니다. 오픈 AI 소송에서는 선택적 준법이 핵심 문제로 떠오릅니다. 오픈 AI가 미국과 유럽 언론사와는 유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 언론사만 차별하는 행태가 데이터 주권 위협의 구체적 증거로 제시됩니다. 이번 문제는 각 주체에게 명확한 경영 전략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먼저 AI 기업은 무분별한 데이터 스크래핑 방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공공 데이터, 오픈 라이선스, 합성 데이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데이터 수급 구조를 설계하고 뉴스 기자 데이터는 반드시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소송 전국이 지속된다면 법적, 재무적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미디어 기업은 뉴스 및 영상 데이터를 단순 보도물이 아닌 AI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학습 기간, 활용 목적, 복제 범위에 따라 차등 단가를 적용하는 다차원적 라이선스 구조를 정립하고 단순 데이터 판매를 넘어 AI 기업과의 기술 협력 파트너십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기업은 사내 AI 도입 시 저작권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외부 저작물의 무단 입력 제한, 라이선스 확인 절차 마련, 그리고 법률 IT 데이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AI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이 시급합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두 당사자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생태계 전반에서는 공짜 데이터 스크래핑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고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강제될 것입니다. 미디어 업계는 한국방송협회 주도의 집단 소송처럼 개별 언론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공동 협의체 기반의 집단 라이선스 패키지 모델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선택적 차별에 맞선 데이터 주권 담론이 확산되고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세 가지 핵심 법리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첫째, 2020년 제휴약관이 현재 초거대 AI 학습에 대한 포괄적 동의로 볼 수 있는가? 둘째, 사실 보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공정 이용이 성립하는 것인가? 셋째, AI 알고리즘의 블랙박스 특성이 만들어내는 입증의 비대칭성 문제입니다. 저희 팀은 결론적으로 미래의 AI 생태계는 적합한 라이선스 기반의 상생 파트너십 모델을 통해서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제안합니다. AI 기업은 데이터 수급 파이프라인을 합법화하고 미디어 기업은 뉴스를 고부가 가치 데이터셋으로 재정의하여 집단 라이선스를 추진하며 일반 기업은 통합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